민원연의 언론 어게인 한 주간의 언론 상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부산 민주언론 시민연합의 문미진 모니터 팀장 스튜디오에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첫 소식 어떤 소식입니까? 네, 5월도 어느덧 중반을 지나고 있습니다. 5월은 행사와 기념일이 유난히 많은 달인데요. 네. 이번 주만 해도 월요일은 성년의 날이었고 어제는 세계인의 날, 오늘은 부부의 날입니다. 예. 포털에 부부의 날을 검색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5월 21일은 부부의 날, 챙겨야 할 배우자 건강은 이라는 제목의 병원 홍보성 기사와 전우와 부부 사이 해군 일함대 특별한 부부 새쌍이라는 해군 홍보성 기사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두 기사 모두 평소라면 조금 뜬금없어 보일 수 있는 내용이지만 부부의 날이니까 소개할 수도 있겠다 싶은데요. 아니 근데 뭐 건강을 소개하고 부부를 소개하는 건데 병원 홍보성 기사와 이 해군 홍보성 기사 뭐 하나를 놓치는 법이 없네요. 네, 알겠습니다. 어찌나 예리하신지. 그래서 이렇게 기념일이 있으면 대부분의 언론사는 기사의 시의성을 고려해 기념일에 맞춰 기사를 냅니다. 예. 하지만 기념일이 워낙 많다 보니 모든 기념일을 기사화하진 않는데요. 이번 주 기념일 중 5.18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일에 맞춰 지역 언론은 어떤 보도를 했는지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예, 뭐 말씀하신 대로 뭐 이런 보도뿐만이 아니고 저희도 방송 준비할 때 이번 달에는 무슨 날이 있나 요걸 제일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쭉 언급하신 여러 기념일 중에서 이제 5.18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한 지역 언론 보도 준비해 오셨네요. 네, 우리나라의 기념일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3.1절 광복절과 같은 국경일, 부처님 오신 날 성탄절과 같은 법정 공휴일, 그리고 정부가 제정 및 주관하는 국가기념일이 있습니다. 다양한 기념일이 있지만 가장 최근에 지정된 국가기념일인 부마 민주항쟁을 포함해 4대 민주항쟁은 여전히 진상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았고 무엇보다 40여 년이 지나면서 더 이상 기사 가치가 없다고 판단해서 그런지 지역 언론의 보도량이 저조한데요. 하지만 새로운 사실들이 드러남과 함께 새로운 시민들이 계속 자라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관심을 계속 가져달라는 의미에서 정리해 왔습니다. 그러면 어떤 보도들이 있었습니까? 네, 지역 언론 5개사 간에도 차이가 조금 있었는데요. 국제신문, 부산일보, KNN은 정치권 소식으로 접근했습니다. 정치인의 행보, 그 중에서도 국제신문은 여야 대권 주자들에게, 부산일보는 보수정당 정치인의 광주 방문에 주목했습니다. KNN은 경남도지사의 관련 발언을 전했습니다. 가장 흔한 이제 보도 행태지 이런 날에. 그러면 이제 부산 KBS하고 KBS 부산은 부산 MBC하고 예. KBS 부산은 어땠습니까? 네, KBS 부산은 5월 18일을 앞두고 광주에서 열린 전야제, 미얀마 항쟁, 그리고 박형준 시장의 5.18 민주화운동 관련 발언을 전했습니다. 가장 적극적으로 5.18 민주화운동을 기념한 건 부산 MBC였습니다. 부산 MBC는 18일에 앞서 17일 뉴스데스크 첫 순서로 단독 보도를 냈는데요. 그간 구술로만 전해지던 80년 5월 18일 부산에서 발생했던 민주화 투쟁이 군 기록을 통해 처음 확인됐다는 소식이었습니다. 18일에도 관련 보도를 이어갔는데요. 저는 18일 보도 흐름이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제대로 진상규명되지 못한 80년 5월, 전두환 씨의 흔적이 남아있는 경남 하천에서 일고 있는 움직임, 그리고 2021년 5월 18일 부산의 모습까지 5.18 민주화운동을 가장 많이, 가장 심도 있게 다뤄 눈에 띄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다고요? 네, 부산 MBC는 이번 5.18 민중항쟁 부산 기념식을 유일하게 소식으로 전했습니다. 보통은 유일하게 전했습니다로 끝나겠지만 그 기념식 현장에 참석했던 시민으로서 뉴스 기사 한 건보다도 뉴스 밖에서 기념식 현장에서 유일한 언론사 카메라였던 부산 MBC가 굉장히 반가웠다라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더 이상 저희가 여기다 숟가락 얹는 거는 문제가 좀 있을 것 같고. 예, 뭐 칭찬할 건 칭찬하는 거지. 네, 너무 오랜만에 칭찬을 들어가지고. 예, 이제 다음 소식은 어떤 소식입니까? 네, 석대 쓰레기 매립장 수목공원 임시 개방, 우려표한 부산 지역 언론과 보도자료 받아 쓴 인터넷 언론입니다. 예, 어제죠. 부산시가 이제 20일부터 단체 관람에 한해서 9월까지 해운대 수목원을 임시 개막한다. 뭐 이렇게 밝혔는데 이에 대한 지역 언론 보도 내용을 준비해 오셨다고요? 네, 지난 17일 부산시 산림생태과는 드디어 베일을 벗다
해운대 수목원 임시 개방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쓰레기 매립장에서 일궈낸 친환경 수목원이 탄생했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인터넷 언론들은 부산 해운대 수목원 20일 1단계 개방, 쓰레기 매립장의 변신 해운대 수목원 20일부터 평일 임시 개방과 같은 제목을 달고 예약 방법 등 기본적인 내용을 담아 전달했습니다. 사실 이제 이 해운대 수목원 사업이 착공된 지 10년 만이고 10년 만에 이제 시민한테 공개됐으니까 진짜 오래 걸리기도 했고 시민을 위한 공간이 개장된 거니까 좋은 소식 아닙니까? 그래서 언론들도 좀 우호적으로 보도한 것 같은데 뭐 또 문제가 있는갑지? 네,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긴 거고 무엇보다 쓰레기 매립장이었던 공간에 나무와 꽃, 동물이 자리했다는 것만으로도 왠지 모를 희망이 싹 트는데요. 예. 하지만 아무래도 이 사업이 계속 차질을 빚었던 게 사업비 확보 문제 때문이었고 여전히 사업비가 없어 핵심 시설은 짓지도 못했고 무엇보다 시민들의 쉼의 공간이기 때문에 부산 지역 언론은 안전성 등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자, 구체적인 보도들을 좀 짚어주신다면요. 네, 가장 비판적으로 들여다본 건 KBS 부산입니다.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격이라며 임시 개방을 앞둔 5월 11일부터 14일까지 해운대 수목원 실태를 연속 점검했습니다. 죽어가는 나무들, 노후화된 시설, 교통체증, 기준치를 웃도는 메탄가스 등을 짚었는데요. 다른 언론들도 비판의 크기는 조금씩 달랐지만 비교적 모두 기사 제목은 석대 쓰레기 매립장 수목원으로 변신, 시민공원보다 넓은 해운대 수목원 열린다로 긍정적이었고 기사 내용 면에서는 우려를 표하는 보도 경향을 보였습니다. 얼마 전 기름에 오염된 부지가 확인된 시민공원에 이어 나무가 죽어가고 유해가스가 발생하는 해운대 수목원은 모두 시민들의 쉼터로 부산시가 밝힌 대로 코로나19로 지친 시민에게 위로가 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임시 개방일 뿐인데 지역 언론의 비판이 너무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이렇게 지역 언론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 만큼 부산시와 시공업체가 더욱 완공까지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예, 네. 마지막 소식 전해주시죠. 네, 지난 10일 부산항 미군 세균실험실 폐쇄 찬반 주민투표 추진위원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박형준 부산시장과 면담을 했지만 주민투표가 현행법상 불가능하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놓았다며 변화를 기대할 수 없다는 판단 아래 95일째 이어오던 농성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소식을 지역 언론은 짧게 언급하거나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 10일 뒤 부산 MBC가 치해법건이라 말 못한다? 확연히 다른 대응이라는 제목을 통해 평택시의 대응과 부산시의 입장을 비교 전달해 눈에 띄었습니다. 부산시가 국가 사무라며 소극적으로 대응한 데 비해 평택시는 미군 영내에서 일어난 일임에도 미군 측에 강한 항의를 했고 그 결과 미군 사령관의 사과와 재발 방지, 파티 장소 폐쇄라는 결과를 얻어냈다고 전했습니다. 예, 그냥 부산시의 입장이나 뭐 시민들의 반박 요것만 보통은 나열하는데 다른 지자체 대응은 어땠는지 요거를 시의적절하게 점검했다 하는 내용이네. 자, 그럼 다음 또 보도가 한 건 더 있다고요? 네, 부산에서 운영되는 7개 민자도로 수익 규모를 점검한 부산일보입니다. 예. 발단은 5월 12일 부산시 보도자료, 부산시 부산항대교 자금 재조달 610억 원 세금 절감 예상 때문으로 보이는데요. 네. 해당 보도자료에 따르면 민간 운영사 수익 보전을 위해 매년 수십억 원의 혈세가 투입되고 있는 부산항대교를 놓고 부산시가 협상을 했고 그 결과 600억 원의 재정을 아끼게 됐다고 합니다. 이에 언론들은 일제히 부산시 부산항대교 자본구조 변경, 세금 610억 원 절감이라는 제목으로 부산시의 보도자료와 동일한 입장의 기사를 썼습니다. 대략 30건 정도의 기사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예. 네. 그중 유일한 한 건, 부산일보만 부산항대교 세금 610억 아꼈다? 운영사도 610억 더 챙긴다라는 제목으로 부산시의 보도자료와는 다른 내용을 전했습니다. 이번 변경한 대로라면 운영사 수입이 외려 늘어나는 구조라며 시 지원금은 줄지만 저금리로 인한 수익이 이를 충분히 보완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니까 운영사 입장에서는 이자 덜 내도 되니까 네. 많은 부분을 아낄 수 있다라는 건데 문제는 이제 610억 원 아꼈는데 내 통행료는 똑같아요. 거기에 대해서도 부산일보만 짚었던데 하여튼 예. 뭐 부산시의 보도 자료를 그대로 기사화하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좀 들여다보고 시의 입장에 대해서 이제 비판한 기사, 기획 기사로까지 이어졌다고요?
네, 부산일보는 5월 18일, 20일 3면을 기획면으로 할애해 부산 시민들이 낸 민자 유료도로 통행료가 매년 신기록을 경신하고 있고 이는 운영사의 수익률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시민의 입장에서 민자도로를 한번 점검한 좀 의미 있는 보도여서 소개해드리고자 준비해왔습니다. 네. 근데 참 이 민자도로 문제는 저희가 많이 다루고 네네. 왜 이게 잘못됐는지 그리고 빨리 뭔가를 개선해야 된다, 재구조화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해당 운영사가 꿈쩍도 안 하고 또 뭐 백양터널, 수정터널 같은 경우에는 운영사가 또 자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뭐 이자 비율을 대출을 뭐 10% 20% 해놔가지고 그러니까 최소 운영 수익 보장 MRG 뭐 이런 거 나오면은 머리가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이게 안 할 때 된다니까. 잘했어야 되는데. 이게 아무리 뭘 제재라고 해도 거기서 맞습니다. 노 해버리면은 예. 계속 안 되니까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 같아요. 결국 피해는 우리 시민들만 고스란히 입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요. 예. 말씀 여기까지 듣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부산 민원연의 문미지 모니터 팀장이었습니다. 부산 시민 여러분,